여러분은 혹시 지금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눈앞에 펼쳐진 하루가 막막하고 이 고단함이 언제쯤 끝날지 기약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는 요즘,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오늘의 방송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또 누군가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줄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노후의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너무 힘들게 살 필요 없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사는 이정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올해로 83이 되셨지만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할머니를 보면 한결같이 저분 참 밝으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의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누구보다도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홀로 세 아이를 키워내며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그 고생 끝에 자식들을 모두 독립시켰고 지금은 작은 농가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정의 할머니는 주변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끼리 모여 밥을 나눠 먹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손주들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매주 한 번씩 영상통화를 통해 근황을 나누곤 했습니다. 정의 할머니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너무 고립시키지도 무리하게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관심을 베풀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 결과 할머니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의 행복은 결코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작은 관심을 베풀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해 보세요. 왜 노후의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그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노후를 힘겹게 만드는 가장 흔한 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고민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노후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만으로는 부족하죠. 노후가 행복하려면 젊을 때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성자 할머니는 올해로 78이 되셨습니다. 성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 매우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교류도 많았고 동네의 소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노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 사이에 생긴 작은 갈등 때문이었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인해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서로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되돌리기 어려운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후로 성자 할머니는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더 빨리 약해지고 마음은 자꾸만 외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내가 조금만 더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도 친구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갈등과 오해를 너무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이유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그 관계를 회복할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부처님의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관계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관계를 가깝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관계는 정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고 적절히 가지치기를 해야 하듯이 인간관계도 필요 없는 관계는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는 더 잘 가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원도 우리의 인생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관계가 떠오르시나요?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요? 아니면 정리하고 싶은 관계인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고통일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심지어는 오랜 시간 아프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인간관계 유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유형은 항상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잘못을 찾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내고 우리가 잘한 일은 쉽게 지나치며 단점만 부각시킵니다. 이런 관계는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지적과 비난은 그 사랑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원망으로 변하게 만들죠. 여기서 잠깐 서울에 사는 김영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준 씨는 올해 65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항상 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만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건 왜 또 이렇게 했어? 당신은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아내의 지적과 비난에 지쳐가던 영준 씨는 결국 아내와의 대화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고 이제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게 큰 상처가 됐다는 걸 침착하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일방적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적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받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는 이선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친구 김순자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늘 선희 할머니에게 도움만 받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하거나 내가 이걸 사다 주면 참 좋겠다는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희 할머니도 순자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는 선희 할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그럴수록 선희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적절히 거리를 두거나 필요에 따라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은 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봅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 환경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심리학적인 관점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삶의 행복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노후를 보다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배려와 공감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고 있는 장영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동네 어르신들 몇 분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매주 한 번씩 열렸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와 함께 책 한 권을 읽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은 영자 할머니에게 단순한 독서를 넘어 삶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 때때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으며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보여줄 건 없어요. 대신 서로에게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만이지 않겠어요? 이 한마디가 영자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둘째로 노후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모든 행복의 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태도는 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김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호 할아버지는 이웃 사촌들과 정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웃들이 해준 작은 호의에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이 감사의 표현은 결국 그에게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고 이웃들은 민호 할아버지를 늘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감사의 표현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후의 삶을 훨씬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우리 스스로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바라는 관계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배려와 공감, 존중을 먼저 베풀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자면 관계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노년이 되면 자존심이 때로는 더 강해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관계를 더욱 진실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의 인간관계를 위해 가벼운 만남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겁고 깊은 이야기만 나누려고 하지 말고 가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웃음은 마음의 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가벼운 유머와 미소는 관계를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행복한 노후의 인간관계는 사실 큰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삶은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년의 삶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관계의 중요성과 그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넓은 관계를 맺으려는 욕심이 있지만 노년에는 소수의 진실한 관계가 우리 삶에 큰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윤정 할머니는 평생을 회사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그 많은 관계들이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매번 안부를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들이 윤정 할머니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 한 명과 매주 한 번 산책을 하고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 명의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는 관계가 단순할수록 삶이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꾸며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노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때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김수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현 선생님은 70대의 나이에도 열심히 글을 쓰며 작은 문학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수현 선생님은 모든 회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글을 쓰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격려합니다. 한 번은 동호회에서 회원들 간에 작은 갈등이 생겼는데 수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삶은 다른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로 동호회는 다시 화합을 이뤘고 모두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 그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똑같이 정원만 돌보는 게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그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이렇게 단조롭고 평온한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겨야 해. 이처럼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실천해 볼까요?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잘 지내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큰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인간관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후반부,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년의 관계는 물리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노년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점점 더 단순한 표현만 하거나 필요한 말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깊이를 더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김혜란 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혜란 씨는 65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었지만 손주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후 혜란 씨는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며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혜란 씨의 노력이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었고 손주들은 이런 혜란 씨를 더욱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우리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결국 공유한 시간 속에서 깊어지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큰 선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종만 할아버지는 평생을 은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점 이 시간을 통해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느끼게 되죠. 종만 할아버지의 말처럼 함께하는 시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자신과 타인을 해방시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와 관련해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 상처와 갈등이 오랜 세월 할머니를 괴롭혀왔죠. 그러다 한 날 할머니는 불현듯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감정에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형제에게 연락을 했고 오랜 오해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통해 내가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몰라요. 마치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자 할머니의 말처럼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넷째, 우리 관계의 중심에 감사를 놓아야 합니다. 감사는 사소한 것에서도 큰 의미를 찾게 해주고 우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자신의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꼭 하루 동안 감사한 3가지를 적어 놓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준 이웃에게 고마웠다. 손자가 건넨 짧은 전화 한 통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창문 밖 풍경이 오늘따라 아름다웠다. 이렇게 소소한 감사의 기록들이 성자 할머니의 일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 듦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듦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소통, 의미 있는 시간, 용서, 그리고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후의 관계와 삶의 태도를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며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삶을 다시 써내려갈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노년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타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의 실망이나 오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에서 다룬 모든 이야기는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본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보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듦이 반드시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와 용서의 태도를 갖춘다면 노년의 시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나눠볼까요?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은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은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혼자 뛰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 동네 주민 몇 명이 말을 걸며 함께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조깅 모임은 이제는 10명이 넘는 사람들로 늘어났고 주말마다 간단한 피크닉까지 함께 즐기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을 위해 뛰었지만 이젠 이분들과의 시간이 제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웃음과 대화가 저를 하루하루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죠. 은숙 할머니의 말처럼 우리가 나누는 작은 교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행동이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다름 아닌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며 오직 서로 주고받은 따뜻한 기억과 사랑이라고 하셨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방송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앞으로도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길 고대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입니다.